자바스크립트 9장입니다. 390페이지에 9-1-4 예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했던 예제에서 조금씩 변형해서 지금 이제 그 다음 예제를 만든 거기 때문에 앞에 이제 이해 다 하셨죠, 그죠? 요 배열에다가 중괄호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이렇게 이제 학생 객체를 만드는 거죠. 이제 하단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자, 함수를 이렇게 펑션 키워드 상에서 함수를 정의를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 있고요. 함수 이름을 보면은 getSumOf라는 함수와 getAverageOf라는 함수 두 개의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에 이렇게 보면 이전에 봤던 이제 소스 코드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포 반문문의 안에 내용이 좀 줄었죠. 아주 좀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줄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은 일단은 getSumOf라는 함수는 이제 매개 변수 값 스튜던트를 받아 가지고요. 받아서 자, 요 블록에서 자, 처리를 하는데 return student.국어. 자, 그러면 요런 형식은 객체의 어떤 속성이나 메소드를 접근할 때 점 연산자상에서 그렇게 이제 쓰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 매개 변수 student에서 받은 값은 객체가 되겠네요. 그죠? student 객체를 받아서 자, 이 student 객체의 국어 속성 값을 읽어보고 영어 속성 값을 읽어오고 수학 속성 값을 읽어오고 과학 속성 값을 읽어와서 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합계를 낸 다음에 리턴 문이니까 마지막에 이제 요 수식에 자, 결과를 리턴해 줍니다. 합계를 반환하는 함수가 되겠고요. 이제 하단에는 이것도 이제 스튜던트 객체를 이제 받는데 스튜던트 객체를 이제 받아서 뭘 했느냐 보니까 get sum of 위에 있는 함수가 다른 함수를 호출하죠. 그래서 get average of라는 함수는 get sum of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여기에 이제 student 자, 여기서 이제 이 student는 get average of 호출할 때 자, 던져준 매개변수 값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student 객체라는 뜻이죠. student 객체를 이제 이렇게 받아서 get sum of라고 하는 자, 이제 합계 구하는 함수를 이렇게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합계를 계산을 해서 리턴을 해주면 여기 되도록 오겠죠. 리턴 값이. 그러면 이제 그 값을 나누기 4 해서 평균을 구한 다음에 다시 리턴 해줍니다. 요거는 이제 평균 값을 리턴 해주는 get average of 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구할 때 합계 구하는 함수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걸 재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력하는 부분에 이제 보면 뭐 아웃풋에서 이름, 총점, 평균, 제목 출력하는 부분이고요. 포 반문문에서 자, 포 오브 상했습니다. 그죠? 스튜던츠 요 배열에 있는 자, 객체를 하나씩 가져와서 자, 스튜던츠에서 스튜던트 객체 하나 가져와서 자, 이름 출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합계 출력할 때 함수를 호출하죠. get sum of에다가 현재 s라는 객체 현재 객체 이렇게 던져주고 합계 그래서 출력해주고 리턴되는 값을 이제 출력하면 합계가 출력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get average of에도 s라는 객체를 매개변수 값으로 던져주면 리턴되는 값은 평균이 출력됩니다. 그래서 이 소스 코드는 위에 있는 이 함수 여기 지금 정의해 놓은 부분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호출을 할 때 여기서 이제 그죠? 얘가 위에 있는 이 부분을 이제 호출을 해서 그죠? 다시 이제 이 결과값을 리턴해서 가져오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이제 average 함수를 이제 호출을 하고요. 요 결과값을 이제 리턴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백틱 안에 이렇게 이제 함수도 호출할 수 있네요. 그죠? 호출해서 리턴되는 결과값을 자, 템플릿 문자열로 만들어서 아웃풋에다가 제목 행 밑에다가 문자를 더해서 콘솔 창에다가 콘솔.log 해가지고 아웃풋 문자열을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행은 안 해봤어요. 근데 이제 실행 결과는 앞에 예제하고 동일하게 자, 실행이 될 겁니다. Alt LO 해서 결과 자 개발자 도구 들어가 보시면 똑같죠. 앞에서 실행한 것과 뒤에서 실행한 것. 요거는 이제 9-1-2 함수 없이 실행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9-1-3에서 함수를 만들어서 합계 구하는 함수, 평균 구하는 함수를 별도로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그런 이제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진화를 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91페이지에 자, 그 다음 이제 요거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진화를 시킵니다. 자, 39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객체의 기능을 메소드로 추가하기. 객체의 기능. 지금 자바스크립트 여기 중괄호로 표시된 이 객체는요 메소드가 없죠. 메소드가 없습니다. 그냥 속성밖에 없습니다. 그죠? 요 객체의 기능을 메소드로 추가하기라고 해서 그 첫 번째 문단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밑에서 첫 번째 문단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get average of students처럼 의미를 알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메소드를 추가할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이름이 너무 길면은 또 이제 가독성을 또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처럼 좀 짧게 메소드를 get sum은 합계 구하는 거, get average는 평균 구하는 그런 이제 형태로 메소드를 추가해 보겠다. 그래서 요 9-1-4 자, 그 다음 이제 요걸 또 업그레이드 시키죠. 9-1-4 자, 여기서 이제 메소드를 추가한다고 했는데 메소드 맞나요? 메소드 보시면 자, 요것도 이전 시간에 이 중괄호를 이용해서 만든 자바스크립트 객체에다가 이제 메소드를 작성하는 방법 했던 내용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기 상단에 자, 이 대괄호로 이제 배열을 만들고 스튜던트 배열을 만들고 푸시 메소드 상에서 중괄호 아래 이렇게 작성된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속성을 5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름과 국영수, 과학, 점수. 이렇게 이제 배열에다가 저장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스튜던트 배열 내부에 객체를 모두 메소드를 추가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자바스크립트 객체는요 동적으로 속성도 추가할 수 있고요 메소드도 속성처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자바 언어하고는 좀 다르죠. 자바스크립트하고 자바 언어하고는 확실히 이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위에는 속성만 있는 객체인데 여기에다가 메소드를 추가한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포문이고요. 포오브 상이 있죠. 스튜던트 배열에서 스튜던트 자 배열 이 객체를 하나 가져옵니다. 배열에서 학생 객체를 하나 가져왔어요. 스튜던트 객체에 점 해서 getSum 이게 속성이잖아요, 그죠? 속성인데 속성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익명함수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이 속성 getSum이라는 이름은 메소드 이름이 되는 거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제 메소드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작업을 각각 여기 지금 객체가 하나 배열에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이 객체 하나씩 끄집어내서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객체까지 끄집어내서 이런 식으로 getSum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추가하는 거죠. 동작으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동적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자바스크립트 객체에 동적으로 속성을 추가할 수도 있고 삭제하는 것도 가능했죠. 속성을 딜트 키워상에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메소드도 원래 메소드가 없는데요. 이 객체에다가 메소드를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getSum이라는 메소드.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요거는 합계를 구하는 getSum 메소드를 각각 스튜던트 객체 4개의 객체에 다 추가한 거고요. 요 아래쪽에 있는 요거는 자 스튜던트 객체 점 getAverage는 해서 요 anonymous 펑션 익명함수로 이렇게 자 대입을 해주면은 이제 getAverage 속성에다가 이 함수를 대입한다는 얘기는 getAverage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들어 주는 거죠. 추가해 주는 거죠. 그래서 getAverage 메소드는 지금 보면 내용이 this 점 현재 객체에 getSum 함수를 호출해서 그럼 요 이제 getSum이라는 함수 호출하면 합계가 나오잖아요, 그죠? 합계가 리턴되면 getSum 함수가 리턴해 주는 값에다가 나누기사에서 평균 값을 구한 다음에 리턴해 주죠. 요런 메소드를 스튜던트 객체에다가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 바퀴 돌고 나면 요 첫 번째 JSON 객체, 자바스크립트 객체에 요 getSum이라는 메소드와 getAverage 메소드가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올라가서 스튜던트 배열에서 두 번째 스튜던트 객체를 또 가져오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가져와서 똑같은 작업을 또 해준다는 거죠. getSum 메소드를 추가하고 getAverage 메소드 추가하고. 그러니까 이게 객체마다 동적으로 이렇게 메소드를 자 getSum과 getAverage 메소드를 추가하는 겁니다. 이 4개의 객체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사용하는 거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메소드 추가했으니까. 그래서 요 이제 제목을 자 이름 총점 평균 제목을 문자로 만들어 놓고요. 자 for of 상에서 스튜던트 배열에서 또 아까처럼 스튜던트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하나씩 이제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첫 번째 거 가져와서 자 s.이름 백티에 이렇게 자 있으니까 템플릿 문자 이름이네, 그죠? 그 다음에 s.getSum. 그러니까 이제 이 스튜던트 객체가 이제 메소드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s 객체 스튜던트 객체 getSum을 호출해서 결과값을 여기 리턴하고, 그 다음에 s.getAverage 스튜던트 객체 getAverage 이제 호출해서 여기에 평균값을 자 리턴하면 여기 이제 템플릿 문자열이 이렇게 완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완성이 여기 보시면 이제 역/n 까지 해서 이 아웃풋에다가 문자를 연결합니다. 더하기는 복합 대입 연산자상에서. 그래서 제목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추가를 몇 개 합니까? 4개를 하겠죠. 스튜던트 배열에는 스튜던트 객체가 4개가 있죠. 요 4개의 객체에 대해서 다 하나씩 읽어서 이름 출력하고 합계 출력하고 이렇게 이제 평균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실행을 Alt L로 해서 자 결과 자 요거는 이제 개발자 도구 들어가서 보셔야 되죠. 결과는 앞에 예지하고 똑같이 나오죠. 근데 이제 코드가 달라지는 거죠. 코드를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아닌 코드를 그냥 절차식으로 이렇게 작성하는 거를 객체를 활용해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형태로 이렇게 코드를 바꿔가는 그런 이제 과정을 예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작업한 내용들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은 메소드 속성과 메소드로 구성된 이제 객체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동적으로 이제 메소드 추가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스튜던트 객체 속성과 메소드를 활용해서 결과를 이렇게 출력하는 형태로까지 자 속성과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객체를 가지고 이렇게 성적 처리하는 까지 맞습니다. 그게 이제 391페이지에
예, 객체를 처리하는 함수 두 번째까지 보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런 코드는요, 아직까지 우리가 자바에서 클래스와 객체, 자, 그런 형태가 아니죠. 자바를 생각하면 일단은 이제 이런 작업을 할 때 스튜던트 클래스라는 걸 만들겠죠. 스튜던트 클래스를 만들어서 스튜던트 클래스를 이용하는, 그죠? 메인 메소드가 있는 그런 이제 또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런 이제 성질 처리하는 부분을 이제 처리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지금 그런 아직까지는 그런 형태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다음번 예제를 보시면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자바처럼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자, 조금씩 진화시키는 거죠. 어렵진 않죠. 사실은 이게 코드가 계속 바뀌는 게 아니라 앞에서 나왔던 코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변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 9-1-5 이렇게 한번 보면은 이제 뭔가 바뀌었어요. 여기 이제 바깥쪽에 스크립트하고 시작 태그 밑에 펑션 create student라고 해서 뭔가 바뀌었죠. 뭔가 바뀌었어요. 전체 코드를 한번 주구경을 해보시면 요렇게 배열을 스튜던트 배열을 만들고요. 배열에다가 객체를 삽입할 때 이제 앞에 것처럼 중괄호를 쓴 게 아니라 create student라는 뭐 다른 게 이렇게 들어가 있네, 그죠? 함수를 이렇게 호출하네요, 그죠? 그럼 지금 이제 상단에 이렇게 보시면은 create student라는 이렇게 이제 함수를 지금 쓰고 있어요. 함수를 이렇게 create 해가지고요, student 펑션 해서 그래서 이 함수 안에 보면 자 return 해가지고요, 요 중괄호 열고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죠. 그래서 요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여기까지 내용을 실행을 해서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함수를 요거 호출하면 리턴 되는 게 안쪽에 이제 이렇게 보면 중괄호 안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턴 다음에 이게 좀 길어서 이게 한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리턴 다음에 있는 이게 제이슨 객체입니다. 자바스크립트 객체예요. 그래서 요 함수를 호출하면 요 리턴문은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이렇게 생성을 해서 리턴을 해준다는 거죠. 요런 형태로 이제 바꿨어요. 이제 코드가 많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9-1-5 자 392페이지 소스 코드 이제 보고 계시는 거고요. 따로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해놨죠, 코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냥 설명 그냥 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기 한번 보시면 요 함수를 호출할 때 이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렇게 5개의 매개 변수 값을 던져주면 자, create student는 요 값을 받아서 자, 여기 이제 보면 이름, 콜론, 이름인데 여기 중괄호 안에 있죠? 지금 이제 이거 자바스크립트 객체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만들어주는데 요 이름이라는 키 뒤에 요 매개 변수 값 이름을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서 자 이렇게 이제 속성을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이 좀 헷갈립니다. 여기서 요 키, 영어, 수학, 과학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키고 요 뒤에 있는 값 있죠? 요 값 자리에 지금 보시면 여기 블록이 같이 따로 움직입니다. 이름,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이 따로 움직이죠? 그리고 매개 변수 값이 매개 변수가 자, 요 부분에 자, 삽입이 된다. 요 부분 매개 변수 값이 여기 이제 삽입이 된다. 여기 이제 매개 변수 가 받은 값을 이제 이렇게 이제 자, 키 값으로 이렇게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속성을 선언합니다 되는데 이름 속성의 값을 이름 매개 변수 값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국어 자 속성의 값을 국어 매개 변수 값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 밑에 메소드를 선언합니다. 자 getSum이라는 메소드죠. 우리가 중괄호로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만들어 줄 때
메소드 추가하는 방법 몇 가지 있었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입니다. 펑션이라는 키워드는 필요 없어요. JSON 객체 내에 메소드를 이렇게 만들어줄 때는 펑션 필요 없습니다. 펑션 키워드 필요 없고 그냥 getSum이라는 함수 이름, 그 다음에 매개변수가 들어가는 소갈로,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호출되었을 때 실행할 코드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리턴 문상에서 현재 객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 점수값을 다 더해서 합계를 리턴해주는 이제 메소드를 추가한 거고요. 그 다음에 getAverage 해서 자 return this, getSum. 자 요거는 이제 같은 객체 안에 다른 이제 요런 이제 메소드를 호출할 수가 있겠죠. 예, this 현재 객체 getSum 요 메소드를 호출해라. 그러면 이제 요 결과값이 리턴이 되면 합계가 요 자리에 리턴이 될 거고 나누기 4 해서 예, 평균 값을 구해서 리턴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toString이라는 메소드입니다. 얘는 예, 리턴을 하는데 자 여기 백틱으로 예, 여기 안에 있는 자 요 백틱 안에 자 여기 이제 식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거 이용해서 예, 템플릿 문자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this.이름 현재 객체의 예, 이름 자 속성이 가지고 있는 거 그다음에 this.getSum 예, 합계를 구해서 리턴해 주는 걸 이제 찍고 자 this.getAverage 예, 요 getAverage 예, 평균을 구해주는 메소드를 실행을 해서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코드를 보면 예, 배열에 요소를 추가할 때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추가해야 되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만들어주는 create student라는 자, 위에 있었죠. create student라는 요 함수가 뭘 리턴합니까?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리턴하는 거죠. 속성과 이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속성과 getSum, getAverage,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해 줍니다. 어디로? 요쪽으로. 그죠? 그래서 create student 해가지고요. 구름 다음에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점수를 주면은 여기에 스튜던트 객체가 리턴이 되겠죠. 오늘 이제 스튜던트라고 하는 배열에다가 예, 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만들어서 예, 배열에다가 저장하고 출력하는 거는 보면 앞에서 예, 스튜던트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요소 객체를 스튜던트 객체를 하나 가져와서 예, 자 s.toString 예, 이렇게 뭐였죠? 메소드였죠. 예, s.toString이 이름 출력하고 예, 메소드 이용해서 합계 출력하고 메소드 이용해서 getAverage 메소드 이용해서 평균 출력하는 예, 그런 이제 자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백틱으로 이렇게 이제 값을 만들어서 리턴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이 포문을 돌면서 각 이제 요소의 성적들을 이제 구해서 예, 결과 문자를 자, 리턴을 받으면 아웃풋에다가 자, 출력할 내용으로 연결합니다. 문자 연결. 이런 식으로 이제 요소 개수만큼 포문을 회전시킨 다음에 아웃풋 출력을 하는 거죠. 자, 형태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 특히 이 부분. 자, 함수를 통해서 자, 객체를 만들어 그걸 이제 리턴 받아서 이제 요 배열에다가 저장하는 방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Alt L로에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예. 자 개발자 도구 들어가 보시면 똑같죠. 이름, 총점, 평균은 구름이, 별이, 겨울이, 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총점과 평균값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콘솔 창이 출력되는 건 똑같은데요. 코드는 계속 달라지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이 393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create student 함수를 만들고 여기에 객체를 만들어 리턴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요 이제 코드 방금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함수를 만들면 여러가지 이득이 좋은 점이 있다 이 말이죠. 예. 객체를 하나하나 만들 때와 비교 한번 해보자. 자 일단은 오탈자 위험이 줄어들고
코드를 입력하는 양이 줄어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성과 메소드를 한 함수 내부에서 관리할 수 있으므로 객체를 더 손쉽게 유지보수할 수 있다. 예,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만든 코드와 지금 여기 보는 9-1-5 코드 비교했을 때 9-1-5 코드는 이런 이제 장점, 우리 교재 393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이런 장점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39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자바 언어처럼요 비슷하게는 왔는데 자바 언어처럼 그렇게 쓰지는 않죠. 자바스크립트 언어에서는 조금 이제 예, 아직까지 이제 자바처럼 그런 이제 표기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조금 더 자바 언어처럼 이제 조금 이제 접근을 시키는 거죠. 394페이지에 이제 요 장에서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클래스 선언하기. 예. 그래서 그 이제 설명해 보면 객체들을 정의하고 자 그런 이제 객체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한다. 예,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 보면 프로그래밍 언어 개발자들은 크게 이제 클래스와 프로토타입이라는 두 가지 문법으로 이제 객체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가운데 이제 그림 보시면 클래스의 형식이 나옵니다. 이제 가운데 보시면 그래서 키워드가 이제 클래스라는 키워드가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이제 이름이 나오죠. 만들고자 하는 클래스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블락이 나옵니다. 자 요거를 봤을 때는요 자바에서 클래스 만들 때 쓰는 이제 그런 이제 표기법하고 거의 비슷하죠. 예, 비슷한 요런 이제 표기법. 그리고 밑에 이제 보면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하는데 그냥 이제 객체라고 부르기를 한다. 그래서 요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드는 형식이 또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new 해서 클래스 이름이라 있는데 요 클래스 이름이라고 하는 이게 뭡니까? 생성자 함수죠. 네. 생성자 함수.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자바 표기법을 다 따라왔어요. 이제 그래서 밑에 이제 클래스와 인스턴스라는 새로운 용어 한번 보시면 클래스는 이전에 살펴보았던 객체를 만드는 함수와 비슷하다. 예, 객체를 만드는 함수. 이제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 그죠? 객체를 찍어내는 그런 틀로서 이제 쓰는 게 클래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스턴스, 객체라고 하는 거. 이전에 만들었던 객체를 만드는 함수로 만든 객체와 비슷한 거 했는데 이제 395페이지 상단에 붕어빵트라고 붕어빵 나오죠. 이것만 이제 이해하고 계시면 교재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을 나타내는 스튜던트 클래스를 만들고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요 9-1-5 요 코드를 이제 조금 더 진화시켜 가지고요. 이제 자바 언어처럼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만들어진 이제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생성해서 쓰는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9-1-6 다 왔습니다 이제.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클래스 스튜던트 비어 있지만 요것도 이제 클래스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조금 이제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밑에 보니까 클래스를 만들어 주는 게 있는데 밑에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자 new student 생성자 함수죠. 객체를 생성하는 건데 왜 클래스 소스하고 같이 있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라고요. 자바 언어가 아닙니다. 자바 언어에서는 클래스를 별도의 파일로 만들잖아요, 그죠? 얘는 자바스크립트예요. 그래서
자바 언어처럼 그렇게 클래스를 별도의 파일로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냥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런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클래스 형식의 코드를요 앞에다가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이 클래스 코드를 이제 사용하는 이런 이제 생성자 함수 new 같은 이런 이제 키워드 상에서 객체를 만들어서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다라고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상한 게 아니라 다른 거죠. 자바 언어하고 이런 이제 방식이 좀 다른 겁니다. 방식이.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클래스를 만들 때 클래스라는 키워드 뒤에 클래스 이름을 주시는 건데 첫 번째 클래스 이름 글자가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이 클래스를 구성하는 멤버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중괄호로 읽어 닫고 클래스 블럭을 이렇게 만들어 준 건데 지금 이제 비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어 있는 박스도 박스입니다. 그래서 학생, 스튜던트, 자 클래스 상에서 객체를 만드는 거 이런 식으로 new 한 다음에 스튜던트 소괄호 열고 닫고 생성자 호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성자를 호출을 해서 스튜던트라는 변수에다가 객체를 생성한 거를 대입을 해줍니다. 참조 변수 역할을 하는 거죠. 스튜던트가. 그러니까 잘 보시면 앞에 여기 스튜던트는요 상수로 지금 선언되어 있는데 소문자로 시작합니다. 그죠? 소문자로. 자, 자바스크립트도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저런 이제 클래스, 스튜던트 클래스가 아니라 참조 변수 이름은 그냥 스튜던트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참조 변수에다가 new 키워드상에서 스튜던트 클래스의 생성자 구출해서 객체를 만든 다음에 할당을 해주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스튜던트라는 게 참조 변수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객체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객체 이름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스튜던트라고 하는 배열이 있는데 이 배열에다가 스튜던트 객체를 여러 개 만들어 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위에 요거처럼 일단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new 키워드 상에서요 생성자 함수를 호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튜던트 객체가 만들어져서 리턴이겠죠. 그래서 new student 이런 식으로 해서 new 다음에 student라고 하는 생성자 함수를 호출해서 객체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리턴된 캡처를 요 배열이 저장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요거는 문법적인 것만 설명하는 거지 이걸 지금 실행했다고 해서 화면에 뭔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자, 실행해 볼게요.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실행하시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빈탕으로 나옵니다. 혹시 모르니까 콘솔 창도 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콘솔 창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요 클래스 자 선언할 때 구조 그다음에 만들어진 이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생성할 때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new 키워드 상에서 자, 객체 생성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96페이지에는요 생성자에 대한 용어 설명이 나옵니다. 생성자는 클래스 내부에서 보통 이제 객체를 만들고 객체에 초기값을 줄 때 생성자를 이용하죠. 그래서 396페이지 상단에 생성자 그 설명에 보면 new student라는 코드를 보면 student 뒤에 함수처럼 괄호 소괄호가 열고 닫고 교구했습니다. 이는 이제 객체가 생성될 때 호출되는 생성자라는 이름의 함수다. 그래서 이제 소괄호 열고 닫고 하는 그런 이제 표기법이 있는데 이 부분이죠. 얘가 내부적으로 뭘 호출하느냐 생성자를 호출한다. 여기서 이제 생성자 함수라고 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래서 뒤에 보면 생성자는 자 형태로 자 어떤 형태로 만드느냐 아래쪽에 이제 그림 같은 형태로 만든다. 그래서 클래스 키워드 뒤에 클래스 이름이 오고 중괄호 열고 닫고 안에다가 컨스트럭터 소문자로 자 소괄호 열고 닫고 열고 닫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바에서 생성자 만드는 방법하고 차이 나는 부분입니다. 자바에서는 이제 생성자 이름을 클래스 이름으로 주죠. 근데 얘는 클래스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컨스트럭터라고 클래스 블럭 안에다가
이렇게 이제 메소드를 넣게 되면 이게 이제 생성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래쪽에 생성자 함수와 속성 추가해서요. 자, 예제가 1-7 9-1-7 예제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컨스트럭터라고 해서요. 요거 이제 이 생성자 함수 호출하면서 자, 이제 컨스트럭터죠. 호출하면서 값을 이렇게 5개 값을 주면 첫 번째 값은 이름, 두 번째 값은 국어, 세 번째 값은 영어, 네 번째 값은 수학, 다섯 번째 값은 과학 매기면서 값으로 전달이 되고요. 자, this.이름 요거는 자바 표기법하고 똑같죠. 우리 이제 자바에서 앞에 this 이렇게 붙이면 필드를 얘기하는 거죠. 필드. 필드를 얘기하는 거고 대입연산자 오른쪽에 있는 자 여기 이제 이름,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은 위에 보시면 매개변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개변수 이름. 그래서 당연히 이제 필드 이름과 매개변수 이름을 동일하게 하지 않겠다 하면 다르게 하셔도 돼요. 상관없는데 이 코드 만들 때 보면 이런 식으로 사실 이게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게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얘하고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구분을 못 하시면 너무 어려워지죠. 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매개변수고요, 그죠? 매개변수고 요 this 뒤에 있는 것들은 필드죠. 필드 속성이네. 속성 현재 객체의 속성.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하죠. 자바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블록이 있으면 요 이름이나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나 과학 요거를 이제 요 블록 밑에다가 타입과 이제 속성명 이렇게 주고요. 초기 값을 이렇게 주고 그런 이제 코드가 나와야 되는데 자바스크립트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컨스트럭터라고 하는 생성자 함수 안에다가 this로 시작하는 이렇게 이제 필드명을 주면 이 필드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것도 자바스크립트는 그렇게 타입을 엄격하게 체크를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적 바인딩이라고 해서 뭐 숫자 자료형 넣으면 숫자형이 되는 거고 문자 자료형 넣으면 문자형이 되고 그죠? 그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간단한 코드로 생성자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제 코드가 9-1-7 요 지금 그 396페이지죠. 아래쪽에 보시면 배열이 있으면 푸시해서 new 이게 new라는 키워드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new 사용해서요 우리 이제 자바에서 객체 만들 때 new 해가지고 생성자 자 이름을 적죠. 그래서 new 해서 자 student라고 하는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는데 매개 변수 값으로 이렇게 이제 5개의 값을 줘서 객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실행을 하면 요 자리에 뭐가 리턴되느냐 스튜던트 객체가 리턴되겠죠. 자, 요 예제도 실행은 되는데요. 뭐 화면에 뭔가 찍고 하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객체만 배열 안에다가 생성을 딱 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Alt L5 화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개발자 도구 들어가서 콘솔 창에도 아무것도 안 나오죠. 지금 보고 있는 이 코드는 클래스 안에 자 constructor라는 생성자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자, 이 클래스에 대한 인스턴스, 그러니까 객체를 만들 때 new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생성자 함수. 뭐 생성자 함수가 컨스트럭터를 했는데 이 이름을 쓰는 게 아니죠. 요 클래스의 이름, 그죠? 클래스 이름을 쓰는 거. 요거는 또 자바하고 또 비슷하다, 그죠? 실제 이렇게 쓰는 거는 생성자 함수를 이렇게 쓰는 거는 자바하고 다르죠. 근데 여기 또 호출할 때는 생성자 함수 호출할 때는 자바하고 또 비슷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생성할 때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 생성하는 코드를 보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9-1장 마지막으로 자 9-1-8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메서드를 이제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클래스 키워드 뒤에 스튜던트 이제 클래스 이름을 스튜던트 준 거죠. 그다음 이제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아까 이제 요 컨스트럭터 생성자 함수 만들어 주는 걸 했고요. 예, 이렇게 하게 되면 요 생성자 this 뒤에 있는 요 필드가 만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따로 여기 위에 작성 안 하셔도 됩니다. 이름,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라는 필드가 새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밑에 이제 get sum, get average, toString 요거는 앞에서 나왔던 소스 코드죠. 메소드를 여기 클래스 블럭 안에다가 넣어버려요. 이렇게. 자, 클래스 스튜던트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예, 클래스 블럭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메소드를 넣어주죠. 자, 이렇게 보고 나면 이제 요 클래스부터 해서 여기까지 요 속성이 나오고 이 생성자하고 조금 비슷한데 똑같진 않죠, 자바하고. 그런데 이제 좀 비슷하게 왔습니다. 생성자가 이렇게 있고, 그죠? 밑에는 이제 메소드가 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든 거를 이제 메소드까지 추가한 거를 이제 사용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객체를 만들 때는 new student 해가지고요. 매개 변수값 5개 던져줘서 객체를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출력할 때는 스튜던트 배열에서 스튜던트 객체를 하나씩 가져와서요. 자, s.toString. 자, 이거 백틱 사용해가지고 this. 이런 출력하고 this.get sum 합계 출력하고요. 현재 객체 합계. 그 다음에 this.get average. 현재 객체의 이제 평균값을 출력해주는. 자, 요 부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목 밑에 폼을 사용해서 스튜던트 그래서 하나 이제 스튜던트 객체를 가져온 다음에 스튜던트 객체 자 toString 메소드 요 부분입니다. 이름과 점 합계와 평균값을 출력하는 문자예요. 값을 이제 출력을 한다. 그래서 이제 아웃풋 여기 문자에다가 계속 연결을 한 다음에 그 스튜던트 배열에 있는 스튜던트 객체를 다 이렇게 이제 가져와서 하나씩 가져와서 마지막까지 가져와서 아웃풋 문자를 다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콘솔 창에다가 로그 메소드로 이제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lt L5 그래서 자 F12번 콘솔 창에 한번 들어가 보면 똑같죠? 사실은 앞에서 봤던 거. 이렇게. 이름 총점 평균. 그래서 이게 결과는 똑같은데요. 지금 이제 이게 마지막 9-1장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총 8개 예제에 보면 9-1-1부터 해서 쭉 이렇게 자바에서 봤던 그 클래스 형태가 아닌 것부터 해서 시작하는데 뒤에는 자바에서 쓰는 형태의 이런 클래스 선언해주고 그죠? 여기 안에는 속성은 이렇게 지금 따로 선언하는 부분은 없지만 이렇게 하면 속성도 만들어지고 자, 생성자 함수, 메소드 그리고 이런 이제 만들어진 클래스를 가지고 new 스튜던트에서 생성자 함수 호출한 부분 그래서 스튜던트 객체를 만들어서 배열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이 배열 안에 있는 객체를 또 하나씩 가져와서 배열이 제가 가지고 있는 객체, 스튜던트 객체죠.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toString 스튜던트 객체가 가지고 있는 toString 메소드를 호출해서 결과 문자열을 만들어서 출력하는 것까지 이제 보셨습니다.